조병서 의원입니다. 김홍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한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는 최근 토지주택공사본사를 경남에 몰아주면서 힘의 논리를 정부 정책에 착용했고, 임기 동안 이러한 지역 불균형 가속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LH 분산 배치까지 무산되면서 MB정부의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전북을 비껴가고 도민들의 허탈감은 크게 달해 있습니다. 분명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개발 논리가 과연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했는가를 자체적으로 꼭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LH의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분산 배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해 왔습니다. 당초 분산 배치를 제안했던 정부의 방침 변경에 대한 기류는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빈약한 분산 배치 논리로 정부의 효율화 논리에 일관되게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도시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의 키를 쥐고 있는 LH 유치에 대한 결정 논리를 개발하면서도 전라북도는 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정부의 의견 제출 기일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24.2%와 75.8%라는 저자세 분산 배치 안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경남은 일괄 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이전협의회가 수차례 개최되는 동안 전라북도는 분산 배치 원칙만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정부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했고 비대위 구성도 매우 늦었습니다. 무엇보다 효율화, 경제성을 내세운 공기업 선진화 지침에 어긋나는 빈약한 분산 배치 논리로 끝까지 대응했던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났습니다. LH 본사는 경남으로 다 가버렸고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 삼아서 전라북도에서는 국책사업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행정적 대응뿐만 아니라 강한 정치적 행동을 동원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해내는 노력에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간 담론들이 더 깊고 또 폭넓은 지혜를 담아내서 전북도정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꼭 알맞고 적합한 하부 디렉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또 의결기관이고 입법권과 감시권, 자율권 및 의견 제시권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권한이 최근 전라북도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회 내부의 의견이자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또한 마찬가지 소견입니다. 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입법 발의에 대해서 조례의 본래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집행부 내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의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압박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례안의 사업 계획과 비용 분석이 담긴 추계서 제출은 집행부와 의회에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우 유익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부 내부에서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례비용 추계 제도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첨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국회의 법안 비용 추계 제도의 운영 경험은 심사 단계에서
비용 추계 제도가 제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계하는 기관 역시 전문 인력이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법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추계 기법을 활용해서 법안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서 의회의 입법 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복지여성보건국은 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교실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전부 수정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으로 대체안을 제출했고, 수정된 조례안을 비용 추계함에 있어서도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할 경우에 2012년 228억 6,7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385억 8,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단순 추계로 천문학적 비용을 제시했고 의의 심사를 압박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백억 원의 도비 지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인 것처럼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이나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도 조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계속 사업의 경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속되어 온 사업에 대해 점검의 계기가 되고, 신규 사업의 경우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사전 준비 제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되는 조제의 취지를 왜곡해서 마치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조례가 아닌 것처럼 예산 수반을 부풀리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의원의 입법 발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본질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고령화 현상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원 입법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입법을 제지하기 위한 구실로부터 찾아내는 현 집행부의 행태는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행위로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진행시킬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정 상황을 모르거나 등한시하는 전라북도 의원님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퍼주기식 예산으로 도민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원님은 더더구나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전라북도 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공공연하게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사께서는 끝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전라북도 의회와 전라북도의 공동작업이어야 합니다. 조례비용 추계 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이자 협치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답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자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2009년 당시 대규모이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대비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몇 개의 구역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를 거듭했고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급기야 올 3월 공모의 방식을 일괄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 시행자 공모 사업에 돌입해서 7개 업체의 사업 시행자 의향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참여자 평가 신청서 접수 결과 단 한 개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 공모 사업은 미접수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체 공모로 바꿀 당시에도 대규모 부지에 대한 민간 사업 시행자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실효성 논란이 이미 제기돼 있었고, 새만금 관광단지 일부 지역에 투자 유치를 위한 MOU가 체결된 기업마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협약한 업체와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공모의 방식을 변경해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7곳의 기업으로부터 참가 의향서를 제출받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전체 공모를 진행해서 평가 지침서와 공모 지침서를 보면 기업에서도 놀랄 만큼 그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무리한 베팅을 하면서까지 진행한 시행자 선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모를 진행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선 사업 시행자를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과연 무엇이고, 또 향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 많은 LH공사 추진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형 지역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자초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라북도에서 LH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을 보면은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익산산업클러스터, 익산식품클러스터, 변산관광단지를 비롯해서 14개의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지연이나 포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 지역개발 사업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헛 잔치의 대가로서 전라북도의 곳곳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 계획이 잇따라 취소되고, 개발 계획을 믿고 땅을 산 투자자들과 개발 제한으로 수년씩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지금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이들은 개발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참고 살아왔습니다. 결코 고향 땅이 투기 대상으로 전략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LH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기로 한 전주 친환경 산단과 남원 산단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산업단지 개발에 투입된 매몰 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LH공사가 추진했던 부안 변산지구 사업, 2009년 16억을 들여서 관광지 조성 계획 등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LH는 2011년 1월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관광지 기본계획 재수립, 관광지 조성 및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수년씩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손실은 단순히 사업 지연에만 그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H공사가 부안 변산지구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하기까지는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부안 변산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김한주 지사께서는 도 집행기관 수장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분이십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도민이 힘들어하고 지친다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들어눕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분간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도민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는 차분히 냉철히 합리적인 답을 찾아서 노력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부여받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도민들보다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옳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단순히 LH가 우리 전라북도에 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의를 무시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가슴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아닌 진정으로 가슴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